하죠? 네. 뭐로 할까 하다가 이게 제 성격이에요. 네, 저 이렇게 여러 가지 말하는 거 싫고 좀 이제 좀 제발 하자. 네, 그거거든요. 왜냐면 제가 했으니까 이런 걸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모닝스쿨은 맨날 부담스러워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거 부담스럽고 나와서 그렇게 많이 오셔가지고 새벽부터 나와서 뭔가를 받아가시러 오셨는데 뭘 줘야 되나 이건 부담스럽고 근데 뭐 부담스러울 것까지 뭐 있겠습니까? 제가 하는 거 그대로 얘기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정말 이제 우리 그 방법을 그만 물어보고 행동을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는 수년째 방법만 물어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가르쳐주면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지 않고 근데 왜 물어봐요? 하질 않아. 하지 않고 뭐라 그러냐면 그렇게 해야 돼요. 나는 못하겠어요. 그거 어쩌라고. 자기 방법 없어요. 계속해서 그래서 묻는 거예요. 나한테 맞는 거 있을까? 있을까? 없어요. 나한테 맞는 건 없어요. 돈이 되면 나한테 맞아요. 돈이 되지 않으면 다 나한테 맞지 않아요. 맞죠? 네. 저는 돌려서 말하는 거 못해요. 네, 그냥 솔직하게 말하는 게 좋고 사장님들에서 어떻게든 사장님들한테 정확하게 말하고 포장해서 얘기하는 것보다 정확하게 말해서 사장님들이 성장을 하셔야 되잖아요. 모닝스쿨 처음 저를 보신 분 계실 텐데 지금 이제 사업을 이미 진행하고 계시고 처음 알아보러 오신 분 안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애기 다루듯이 할 필요는 전혀 없죠. 예, 처음 오셔도 제가 애기 다루듯이 하진 않습니다. 인생의 반전을 꿈꾸죠. 네. 꿈꾸시니까 원하시니까. 엄청 원하잖아요. 네. 저는 약간 상상력도 풍부하고 굉장히 좀 엉뚱하기도 하고 아주 가족이 많은 집에 중간에 껴있는 다섯째예요. 그래서 굉장히 상상력이 풍부한데 어릴 때 7살 때부터 저는 부자가 되고 싶고 부자 엄마를 꿈꿨어요. 이런 거 있잖아요. 막연히 우리 엄마는 새엄마 진짜 엄마는 따로 있는 거. 왜냐면 그 엄마가 나를 만족시키지 못하니까 항상 우리 엄마는 진짜 엄마는 따로 있다고 생각했고 맨날 엄마가 뭐 요만한 머리 방울 하나 안 사줘도 시키려 봐요. 신혼만 찾아간다고. 아무도 안 잡아. 나 안 잡아도 자식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맨날 대문 앞에 섰어요. 언니 책가방에다 짐을 싸가지고. 네, 맨날 그 짓을 하니까 쟤 또 저러는 거라 신경을 안 써요. 하물며 밖에 서 있는데 밥 먹으라고 얘기도 안 해요. 근데 그거를 저는 40살이 될 때까지 꾸는 거예요. 이러기 쉽지 않죠. 40살이 돼서도 저는 진짜 새엄마가 거의 100세가 돼가지고 돌아가실 때쯤 나를 보겠다고 생각해요. 지금 엄마가 나랑 똑같이 생겼는데. 그게 저예요. 왜냐면 거울을 보고 맨날 말을 해요. 나는 아무리 봐도 부자로 살게 생겼는데 네, 엄청 가난하게 살면서도 아무리 봐도 나는 부자로 살게 생겼는데 저는 기죽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있어도 이렇게 막 티를 안 내지만 없어도 절대 기가 죽는 성격이 아니에요. 그거 가지고 절대 저는 그런 성격이 아니에요. 반에서 꼴찌를 해도 저는 엄청 당당한 애거든요. 네, 너무 당당해요. 왜? 꼴찌 한다고 뭐 어때서? 한 부분에 못한다고 해서 다른 부분이 다 못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스타일인데 우리 아이들이 그랬으면 큰일 났어요. 똑같이. 그래서 저는 진짜로 부자가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엄마를 맨날 새엄마라고 우리 엄마는 새엄마야 우리 엄마는 새엄마 맨날 그랬는데 지금까지 친엄마잖아요. 근데 이게 반대로 생각하니까 우리 아이들이 우리 엄마는 새엄마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거라 생각하니까 너무 끔찍한 거예요. 우리 아이가 아들 둘이 뭘 안 해주면 형아, 우리 진짜 엄마 있을 것 같지 않아? 잘 생각해봐. 우리가 딱 엄마를 닮진 않았어. 막 이러면서 막 안 닮는 부분을 찾아내면서 언젠가는 우리 친엄마 나타날 거야. 형아, 우리 그러지 말고 우리끼리 찾아 나설까? 뭐 이런 생각 하지 않겠어요? 뭐 그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끔찍한 거예요. 반대로 생각하니까. 근데 제가 누스킨을 딱 만나서 내가 부자 엄마가 될 수 있겠다. 짐이 되는 게 아니라 힘이 되는 엄마가 될 수 있겠다를 저는 8년 전에 딱 알았어요. 딱 듣고. 저는 뭐에서 알았냐면 저는 진짜 단순해요. 저는 오로지 이거 하나 때문에 누스킨을 선택하는 사람이에요. 오로지 이거 하나 때문에. 그전에는 전 직업을 한 번도 직장을 다녀본 적이 없어요. 누스킨 첫 직업이에요. 그러니까 생각해보세요. 40살이 될 때까지 백수야. 그러면서 부자를 꿈꿔. 그러니까 내 능력은 안 되고 돈 벌 생각은 안 하고 부자 엄마가 어디서 다 왔으면 좋겠는 거 있잖아요. 네, 그런 사람은 꿈꾸는 저 그랬었어요. 근데 누스킨을 딱 와서 그전에는 제가 그냥 막 낚시하고 등산하고 막 암벽 타고 막 이러고 놀았거든요. 그러고 타고 놀았는데 딱 와서 이걸 들은 거예요. 강의 시간에. 이걸 듣고 나서 저게 뭐야? 기도 안 차. 이게 그러니까 열심히 하면 이게 상속이 된단 말이지
오로지 막 어떻게 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이게 다단계고 활단계고 그게 이미 저 머릿속에 없어요. 그냥 저걸 하면 뭔지 모르지만 상속이 된단 말이지 이거 하나에 딱 꽂힌 거예요. 그거 하나에 꽂혀가지고 나는 상속을 해야 돼. 나는 상속을 해야 돼. 매일 뭘 하냐면 2.포인트만 1년 내내 하면서 엄청 집에 가서 큰소리 쳐요. 너네는 상속자야. 너네는 상속자니까 엄마가 바빠서 늦어. 어떻게 해야 되겠어? 너네 알아서 너네 할 일 주도적으로 해야 되겠지? 이제 그때부터 주도적이라는 말을 계속 하면서 주도적으로 해야 되겠지? 네. 그렇게 하면서 애들한테 막 애들이 뭔지 모르지만 알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한 달에 28만 3천 원을 받으면서 계속 상속해도 28만 3천 원을 몇 년 동안 할 뻔했잖아요, 제가. 그래서 제가 죽기 전에 둘이 그럴 뻔했잖아요. 너네들이 얼마씩 나누는 거야? 14만 원 얼마씩 저도 그런 거잖아요. 그렇게 저는 이해를 못했어요, 이제는. 정말 이해를 못했는데 뭔지 모르지만 내 머릿속에는 오직 그 상속이라는 거 하나 때문에 버티게 됐고 뉴스킨 사장님들 버티는 거예요. 견디는 거예요. 정말로요. 하루아침에 뭔가 신데렐라 될 일은 절대 없어요. 왜냐면 지금까지 어떤 일을 하셨잖아요. 거기서 신데렐라 안 되는데 여기서 어떻게 돼요? 절대 안 돼요. 절대. 이거는 내가 사업에 그동안에는 그냥 직장을 다니셨잖아요. 사업도 아니고 영업도 아니고 영업이죠. 쉽게 말하면 자기 능력을 파는 거니까 영업이죠. 그렇게 하셨는데 거기서 부자가 안 됐는데 여기 오면 부자가 되겠다고 오잖아요. 근데 하는 거 보면은 부자는 절대 될 수 없고 회사 이 상황으로 다녔으면 회사에서 잘렸어요. 그래서 그런 행동을 너무너무 많이 하세요. 저는 이 사업을 진짜 더디게 하고 잘 못했지만 원칙이 있어요. 원칙이 있고 하라는 대로 하는 건 있어요. 그리고 제 마음대로 판단하지 않고 왜냐면 제 마음대로 판단하기엔 내가 머리가 너무 딸려. 네, 그래서 판단하지 않아요. 그냥 하라는 대로만 해봐요. 그렇게 하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 딱 꽂혀서 사업을 시작하게 됐는데 이제 어떻게 사업을 시작하게 됐는지 오늘은 빨리 끝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또 원래 긴 PPT가 없어요. 넬리 강의를 13장 갖고 있더니 거기서 확인이 왔더라고요. 저기 PPT가 13장이 맞냐고. 저 앞전에 했던 사장님이 58장을 가지고 넬리 강의를 하셨는데 13장이니까 너무 당황하신 거예요. 예, 13장을 가지고 저는 80분을 했거든요. 1년 동안 저 일했던 사람이에요. 1년 내내 2000집만 했고 파트너는 단 한 명도 만들지 못했어요. 파트너를 만들어야 된다는 사실을 까먹었어요. 저는 하나만 해요. 파트너를 만들어야 된다는 사실을 까먹었어요. 그래서 단 한 번도 사업 설명을 한 적이 없어요. 1년 동안. 그리고 1년 있다가 알았어요. 어느 날 넬리에서 저의 LOI 동기가 다른 팀도 아니야. 매피즈 핀을 봤는데 제가 거기서 충격을 받았잖아요. 저 사람 뭔데 저기로 올라가요? 저 사람 매피즈가 뭐예요? 1년 동안 매피즈가 뭔데? 뭐예요? 그랬더니 대리적으로 2개에서 3개 만들면 된대요. 그럼 저기로 올라가요? 올라간대요. 그리고 드레스를 입는 사람, 전 드레스는 안 입고 싶었거든요. 드레스 입을 때 저 넬리가 제일 싫었던 게 피니셔식 때 드레스 입으면 저는 책상 밑으로 숨었어요. 너무 내가 창피해가지고. 너무 창피한 거예요. 왜 막 고무장갑 뛰던 습관이 있어 거기서도 장갑을 끼고 드레스를 입질 않나 티아라를 쓰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너무 창피해가지고 나 저 드레스만 안 입으면 사업 계속 할 수 있다고 제발 그리고 어떻게 좀 해보라고 저 드레스 좀 옆에 사람이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이따만한 드레스를 입고 나타나서 네 남편은 저기서 입고 와이프 드레스 때문에 남편이 저기서 입고 네 둘이 사업 그런 드레스를 입고 서 있는데 저 너무 웃겨가지고 있잖아요. 팔뚝은 어떡할 건데 전혀 개의치 않고 정말 저 드레스 입는 거 보고 너무 비전이 있는 대로 떨어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는 드레스를 입지 않는 핀까지 가겠다. 에메랄드가 드레스를 입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알았다고 내가 핀을 가겠다고 1년 있다가 제가 바로 넬리에서 그걸 딱 보고 사업 설명하기 시작해요. 말도 안 되는 사업 설명 계속해요. 근데 어떤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바로 5명의 사업자가 나타나요. 나도 해도 돼 이래요. 나도 시켜주는 거야. 심지어는 누가 이렇게 말했어. 얼마나 소비자를 많이 만들고 사업을 설명 안 했는지 네가 하는 게 너무 하고 싶었는데 그걸 누가 시켜줘야지 하는 줄 아는 거예요. 나도 취직이 시켜주는 거야? 막 이렇게 말을 했어요. 소비자가. 얼마나 답답했던 사람인지 알겠죠. 그리고 나서 뭐 했게요? 비비가 됐잖아요. 바로 골드가 됐어요.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안 하는구나. 나는 계속 할 거니까 별로 신경 안 썼어요. 파트너가 떠나면 가슴 아프잖아요. 저는 절대 가슴 아픈 게 아니라 내 시간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저 사람이 안 하겠다는데 내가 가슴 아픈데 그 사람이 결정하는 거잖아요. 나는 이곳에 데려와서 이 비즈니스를 내가 본 걸 니도 봤으면 좋겠다. 보여주는 게 다잖아요. 떠나면 떠나나 보다. 오면 오나 보다. 호들갑을 떨질 않아요. 왜냐면 우리는 성인이잖아요. 성인이기 때문에 본인이 결정권이 본인한테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떠나는 사람을 두고 계속 욕을 하잖아요. 그리고 떠나는 사람도
가서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자기가 못하는 거를 인정하면 되는데 누스키를 욕하기 시작하잖아요. 저는 그래서 분명한 건 이 사업을 하면서 제가 얼마나 많은 사람 초대했겠어요. 그죠? 그 초대한 사람 다 보면 1대가 한 60명은 되겠죠? 근데 그 사람들 다 이렇게 보면은 어떤 성향이 입을 다물고 있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가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 사람이 내 그룹에 있었으면 그룹 분위기를 완전히 망쳤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떠나는 사람들이 공통점이 있어요. 계속 남 탓을 해요. 계속 남 탓을 해요. 남아있는 사람은 공통점이 있어요. 입을 다물고 계속 힘들어도 티를 내지 않고 자기 일을 계속해요. 그래서 견디는 거예요. 무엇으로부터 견디냐면 그런 여러 가지 감정들, 여러 가지 상황들 본인이 다 감수하고 본인이 다 견뎌야 되는 것들이거든요. 근데 그 견딤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성공자가 귀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했었고요. 오면 어때요? 다 저도 똑같아요. 저는 아직도 이기적들을 잊지를 못해요. 아까 사장님이 티업한테 그랬잖아요. 사장님은 엄청 저한테 쉽게 했을 거라 생각해요. 저는 너무너무 어렵게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직장 생활을 한 번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 조직 생활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사람을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누구한테 무슨 말을 해야 되는지, 특히 여자들을 잃는 거 저는 질색을 해요. 저는 정말로 지금도 싫어요. 저는 딸을 안 낳기 정말 다행이에요. 딸을 낳았으면 저는 아마 거의 매일 싸웠을걸요, 애하고. 근데 아들 둘은 저하고 둘도 없는 친구들이거든요. 네. 근데 저는 안 맞아요, 코드가 여자하고 저는. 원래 안 맞아요, 저는 정말로. 저는 정말로 100% 다음에 태어나면 그냥 1000% 완벽하게 저는 그냥 아주 남자 중에 상남자로 태어날 거예요. 제 소망입니다. 예. 그래서 사무실만 딱 오면은 사람들이 너무 말이 많은 거예요. 너무 말이 많아가지고 어디로 가요? 혼자 가요. 나가요. 나가서 갈 데가 없으니까 지하철을 계속 타요. 사무실에 있으면 너무 시끄럽고 머리가 아프고 계속 수다할 거니까. 그럼 혼자 지하철 타고 끝에서 끝까지 왔다 갔다 해요. 왜냐면 갈 곳이 없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집에를 가요? 너무 창피하죠. 동네 사람들이 내가 다단계 한다는 거 다 하는데 어떻게 집에를 가? 저 여자는 할 일도 없단 말이야. 그럴 줄 알았어. 소비자 한 명 없지. 그렇지. 저 그런 말을 들으면 저는 자살하는 성격이거든요. 정말로. 네, 그렇기 때문에 절대 집에는 안 들어가요. 아침 9시에 나오면 내가 정해진 밤까지 절대 들어가지 않아요. 집에. 왜냐면 너무 자존심이 상해서. 사람들이 나한테 뭐라고 그럴까? 모두가 누스킨 한다고 얘기를 하지 않죠. 다단계 한다고 얘기를 하죠. 네. 누스킨이라는 직업이 분명히 이 회사 이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단계라고 말을 하잖아요. 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그게 싫었었어요. 그게 마인드가 갖춰진 게 아니라 처음부터 저는 그게 너무 싫었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딱 결정을 했어요. 9시에 무조건 나온다. 왜냐면 그때는 이제 애들 뒤치다거리가 하니까 9시에 무조건 나온다. 내가 정해진 시간에 들어간다. 이거를 아주 철칙으로 저는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나오면은 엄청 괴로워요. 왜냐면 사무실 나오면 뭐 완전히 바로 내가 100만 년자 될 것 같아. 이 강의 들으면 바로 될 거, 할 수 있을 것 같고 알 수 없는 힘이 막 올라오잖아요. 근데 밖에 딱 나오면 갑자기 그 힘이 온데간데 없고 완전 바닥을 습자지처럼 얇아지는 거 아시죠? 그 힘이 정말로 너무너무 얇아져가지고 믿음까지도 얇아지잖아요. 이 회사가 괜찮다는 믿음까지 얇아지잖아요. 그러면서 온데간도 없고 세상에서 가장 못난 얼굴을 하고 지하철을 타고 왔다 갔다 계속하는 거예요. 근데 그 자존심 때문에 집에는 안 들어가. 집에 아무리 무슨 일이 쌓였어도 집에는 안 들어가요. 그렇게 하면서 그런 걸 굉장히 오래 했어요. 오래 하면서 뭘 했겠어요? 결심을 하죠. 미친 거 아니야? 어차피 할 거면 정면 돌파하든가 아니면 깨끗하게 그만두고 동네에서 창피하면 이사를 가든가 그 둘 중에 하나면 내가 왜 이러고 있지? 그리고 이래가지고 무슨 상속을 한다고 이러고 있지? 미쳤구나 미쳤어. 내가 일을 못하면서 아이한테 너는 이걸 해 너는 이걸 해 이렇게 말하는 것도 양심에 너무 들고 그래서 저는 행동하기 시작해요. 행동하기 시작하는데 폴드를 정말 미친 듯이 해요. 저는 발톱이 2번 빠졌어요. 왜냐면 구두를 한 번도 신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뉴스킨 와서 구두를 신잖아요. 저는 저 운동화가 수십 켤레예요. 운동화, 청바지, 티셔츠, 야구 모자 아니면 저한테는 아무것도 없는 그런 스타일인데 구두를 안 신던 구두를 신으니까 발톱이 빠질 수밖에 없잖아요. 거기다가 지하철만 타면 저는 신발 남이 입거나 말거나 신발을 벗어요. 죽겠는 걸 어떻게 발가락이 막 잘려 나갈 것 같은 거예요. 네, 그래서 신발을 다 벗어요. 구두를 벗고 그냥 맨발로 서 있어요. 그러면 자리를 양보해요. 그러면 저기 어디까지 가시는지 모르지만 저랑 반씩 앉을까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때부터 막 미친듯이 콜드를 하기 시작해요. 콜드 방법 없어요. 왜? 그때는 콜드를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콜드를 하는 사람이 없었는데 제가 명단이 너무 없으니까 스폰서님이 그냥 하시는 말씀이 저기 보험 하시는 분들처럼 너도 밖에 콜드를 해. 그래서 콜드가 뭐예요? 전자제 막 뿌리면 된대요.
완전 쉽지. 세상 잘못하면 전단지 뿌리는데 누가 못해 그거를. 매일 전단지를 뿌렸으니까 매일 사람들은 안 받아요. 매일 기분 나빠하고 가게 찾아가면. 그래도 맨날 가. 사람들 기분 나빠요. 원래 그래. 원래 그래요. 괜찮네. 원래 그런 거니까. 원래 그런 거니까 그 원래 그런 걸 내가 다시 원칙 원래 이렇게 이게 정상인데 그걸 내가 바꿀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거 너무 괜찮은 거예요. 원래 기분 나쁜 사람들이야 그 사람들. 그러니까 내가 바꿔줄 필요는 전혀 없는 거예요. 계속 폴드를 해요. 계속 폴드를 해서 소금을 누가 뿌렸어요. 그래서 저기 소금을 뿌려서 직구를 나한테 왜 뿌리지? 저는 아침에 폴드 가면 안 되는지 몰랐어요. 그런 게 아예 저한테 눈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 들어본 적도 없고 아침 일찍부터 이제 완전히 막 이게 막 우욕에 불타가지고 그분이 샤터를 탁 열자마자 안녕하세요 들어갔더니 갑자기 소금을 팍 뿌려서 이러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나와가지고 제가 어떻게 할게요? 그럼 어떻게 하지? 그러다 어디 가서 커피숍 같은 데 가서 뭘 먹고 그리고 이제 점심때까지 기다리다가 콜드를 했어요. 소금 뿌리는 사람들 샷다 바로 내리고 둘이 치고받고 난리 나겠죠. 뉴스키고 뭐고 이제 보이는 게 없잖아요. 근데 저는 별로 개의치 않았어요. 그럴 수도 있지. 그 사람의 인격이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어릴 때부터 눈치 없는 게 이럴 때는 굉장히 저한테 이득이 없는 것 같아요. 정말로 그런 거를 엄청나게 저는 많이 오랫동안 경험을 했고 오랫동안 힘들었던 사람이었고 얼마나 못했으면 스폰서님들 계속 할 거냐고 물어봤어요. 계속 할 거야. 이거 안쓰러워서. 네. 내가 피니 떨어져도 너희는 안 해도 되는데 뭐 이런 거잖아요. 정말 그런 어조로 그런 마음을 안 했겠지만 그리고 하물며 형제라니까지 저한테 계속 할 거냐고 물어봤고 얘네들이 나한테 왜 자꾸 물어보지? 나 계속 할 건데? 사람들 안 하실 거예요? 저희 항속할 건데? 막 이랬어요. 사람이 꼭 하세요. 지들이 나를 걱정해서 한 얘기인데 나를 배려했잖아. 사장님 포기하지 말고 꼭 하세요. 파이팅! 사람들 목장고 쓰러져요. 정말 저는 명단이 없었어요. 명단이 없으면 사는 거 어떻게 해요? 괴로운 뉴스킨이 돼요. 괴로운 내가 아니라 왜 괴로운 뉴스킨이 되냐고요. 명단이 없는데 지 탓이지. 뉴스킨 코리아에서 명단을 나눠줍니까? 자, 줄을 서세요. 명단을 나눠줘요. 근데 왜 뉴스킨 탓을 해요? 스폰서가 명단을 나눠줍니까? 왜 스폰서 탓을 해요? 내 탓이지. 명단이 없으면 명단을 늘려야지. 사업을 하겠다면, 성공하겠다면, 잘 살아보겠다면서요. 그 멋있는 차를 타고 그 멋있는 집에 살겠다면서요. 그럼 명단을 늘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명단을 늘렸어요. 어떻게? 홀드를 통해서 만나는 사람마다 명함을 주면서 지하철에서 명함을 줬어요. 사람들이 다 있는 곳에 명함 탁 떨어뜨렸어요. 다 있는 제 명함 딱 받자마자 그 자리에서 떨어뜨렸어요. 저 주워 가지고 계속 서 있었어요. 저 앞에. 그 여자가 나가더라고요. 그 다음 얘기하면 내리더라고요. 네. 사람들 그럼 얼굴 빨개지고 굉장히 당황스럽겠죠. 감히 지가 뭔데 내 명함을 던져. 그건 아니지. 명함이 그렇게 내가 무거운 걸 줬나? 아니잖아요? 거기에 뭐 묻은 것도 아닌데. 너무 예쁜 파란색 명함인데.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사람들을 이기는 습관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모든 걸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보자. 여기서 내가 내리거나 내가 지면 나는 뉴스킨 못한다. 나는 절대 성공하지 못한다. 나는 아무것도 가진 거 없고 내가 성공할 수 있는 도구를 딱 쥐어줬는데 오로지 이 뉴스킨에서 그 모든 테스트를 거치는구나. 내가 이걸만 거치면은 성공하겠구나. 저는 딱 그게 분명하게 알았어요. 그래서 명단이 왜 뉴스킨이 안 되면 내가 괴로운 뉴스킨이 되는지 괴로운 내가 되는지 괴로운 내가 되면 정상이에요. 근데 괴로운 뉴스킨이 돼버리면 그거는 뉴스킨에 대한 신뢰예요. 뉴스킨 회사에는 아무 죄가 없어요. 남들이 상상할 수도 없는 제품들을 만들어주면서 저한테 그걸로 마케팅을 하고 네가 부자가 되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뉴스킨을 원망을 해요. 절대 안 되세요. 원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일이 안 되는 거예요. 똑같은 도구가 주어졌는데 나는 안 되는 이유는 탓을 하기 때문이에요. 결국은 명단이 없는 내 탓인 거예요. 그래서 명단을 만들기 시작했고 사람들은 이제 찾아 나서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1년 있다가 어떻게 해요? 뉴비를 가다가 다시 골드가 됐잖아요. 골드가 됐는데 많은 사람들한테 이제 또 막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같이 사업을 하자. 사람들이 갑자기 내가 사업을 권유하니까 이게 소비자들이 제품을 권유할 때는 뭐 둘이 서로 하고 웃으면서 막 이게 예뻐지자 이렇게 사업을 권유하니까 갑자기 정색을 하기 시작하면서 나를 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미 나는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네가 먼저 해봐. 네가 먼저 성공을 해봐. 왜 하필이면 그런 걸 하려고 그래. 왜. 그딴 걸 왜 해? 그 말에 저는 완전히 머리 끝까지 화가 났어요. 알았어. 반드시 내가 해서 너한테 보여준다.
그 중에 한 명이 매일매일 저한테 그딴 걸 왜 하냐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제가 그랬더니 너 놀지 말고 그딴 거라도 한번 해보라고. 너는 그딴 것도 못하잖아. 그딴 것도 못하는 애가 왜 그딴 걸 한다고 그딴 거 하는 사람한테 얘기를 해? 그건 아니지. 내가 너한테 반드시 보여주겠어. 그렇게 해서 제가 블루 다이먼드를 했을 때 걔 앞에 나타났을 때 걔가요 얼굴에 온 몸이 전신이 새빨개지더라고요. 그러면서 딱 한마디 하더라고요. 언니는 할 줄 알았어. 그래서 그랬어요. 너는 여전히 못하고 있을 줄 알았어. 네, 그리고 두 번 다시 걔를 만나지 않아요. 왜 저는 그 정도의 복수는 해줄, 왜냐면 저를 5년 내내 그딴 걸 왜 하냐. 아직도 그걸 해? 아직도? 막 이랬거든요. 근데 걔는 지금 점점 망해가고 있어요. 소비자 구축을 확실히 하세요. 뉴스킨이 힘든 이유가 뭔지 아세요? 3,000포인트가 힘들어서요. 솔직히 말합시다. 3,000포인트가 힘들잖아. 솔직하게 사장님들. 3,000포인트를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1차적인 나의 자산이에요. 유일하게 내가 할 수 있는 1차적인 자산 구성이 3,000포인트예요. 세상에 사업하겠다면 3,000포인트를 못해요? 저 초창기 때 3만 포인트 했거든요. 바디가 하나 가지고도 100만 년자 됐어요. 우리 선배 사업자들. 근데 에이질락을 가지고 3,000포인트를 못해요? 왜 못하는지 아세요? 말을 안 하니까. 말을 했어. 대본을 안 받겠대. 거절을 당했대. 그리고 속상해. 울어. 기도 안 차요. 너 짜장면 먹을 거야? 아니 나 짬뽕 먹을 건데 막 울지. 왜? 왜 너는 짜장면 나랑 같이 안 먹어? 이러면서. 걔는 지금 무스킨 싫은 거예요. 아직은 아닌 타이밍이. 근데 울어. 거절했다고. 왜 자기는 다 모든 게 자기가 말을 하면 세상에 모든 게 다 들어줘야 돼요? 자기는 수없이 거절을 더 하고 살았잖아 남한테. 생각해보세요.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한테 거절을 했나. 엄청나게 많은 남자들 쫓아다녔는데 다 거절하셨죠? 예. 엄청나게 거절하셨죠? 예, 그것도 다 거절한 거예요. 그 사람은 얼마나 가슴 아팠을까. 그죠? 그거는 거절이 아니라 내가 싫은 게 아니라 아직은 내가 브랜드 챌린징 할 때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근데 왜 가슴 아픈지 아세요? 명단을 4명 놓고 계속 돌리니까 가슴 아픈 거예요. 명단을 4명 놓고 계속 돌려. 얘한테 갔다 얘한테 갔다 4명 다 아니래. 그러니까 뉴스킨 나한테 안 맞아. 최소 소비자 명단 40명을 놓고 얘기를 해야지. 맞지 않습니까? 네. 소비자 구축을 안 하는 이유는 행동을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행동을 할 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부자는 되고 싶어. 다 누구나. 그게 욕심이에요. 엄청난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면서 행동을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뉴스킨이 아닌 것처럼 최대한 내가 뉴스키너가 아닌 것처럼 포장을 하고 최대한 얘가 대목 가방이 아닌 것처럼 포장을 하고 그리고 엄청 럭셔리하고 우아하고 그렇게 일을 하려고 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이거는 그렇게 하는 일 아닌데 사장님들 이거는 누구보다도 바빠야 되고 누구보다도 거절을 많이 당해야 되고 누구보다도 정말 비참할 때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해야만 성공을 해요. 세상에 성공이 절대 쉬운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성공자의 모든 자서전을 읽어봐도 그 사람들은 정말 피눈물 나는 노력을 했더라고요. 그래야지 성공을 했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뛰어난 머리를 가지고 이 사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오로지 행동만 해서 계속해서 뉴스킨이에요, 뉴스킨이에요, 뉴스킨 얘기를 하라는데 어떻게 더 이상 뭘 하시려고 그렇게 안 하시는지 좀 모르겠어요. 엄청 쉽거든요. 여기서는 어떤 영어를 잘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학력이 진짜 좋아야 되는 것도 아니고 집안이 좋아야 되는 것도 아니고 배경이 있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뭐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단지 사람들한테 뉴스킨이라고 말만 하면 되는데 그거를 못해요. 그건 뭐냐면 본인 스스로가 이거는 다단계니까 내가 파트너 하면 잘 들어오면 대박나고 아니면 말고 이런 게 있어요. 이건 다단계니까 내 행동, 내가 노력을 20% 하고 파트너가 100% 해주겠지? 이런 게 있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거 절대 없어요. 여기서는 내가 미친 듯이 해야만이 내 파트너가 미친 듯이 해요. 내가 놀잖아요. 파트너는 더 놀아. 누구나 그래. 왠지 아세요? 우리 이런 거 있죠. 아니 왜 스폰서가 논다고 지가 왜 놀아 이러잖아요. 그 노는 파트너는 뭐가 있는지 아세요? 나는 열심히 일하면 왠지 손해보는 것 같은 거. 내 스폰서를 노니까 스폰서 놀면서 내가 하는 거로 커미션을 받아가는 것 같은 거. 보상을 모르십니까? 스폰서가 놀잖아요. 자기 우리 파트너가 아무리 확장을 해도 가져갈 수 없는 거 아시죠? 옆으로 피니가잖아요. 이 회사는 똑똑해요. 불러서도 절대 없어요. 근데 본인이 보상을 되게 까먹었어. 그래서 그런 생각은 앞서. 그래서 같이 놀아보세요. 그럼 같이 그냥 망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여기선 그렇기 때문에 추월이 가능한 거예요. 소득이 추월이 가능한 거예요. 나만 하면 돼요. 나만. 정말 나만 하면 돼요. 저는 꼴드로 8월 말일자로 16개를 완벽하게 독립을 시켰어요. 이번 달에 저는 그 꿈에 그리던 그 15% 부자 17번째가 LOI가 들어가요. 저는 오로지 이걸 위해서 우리 이것만 됩시다. 저는 이렇게 되기를 결심을 했어요. 나는 GV를 안정화시킬 것이며 시스템에 올인할 것이며 스폰서님과 오직 스폰서님과 한방향 정렬할 것이며 신뢰받는 사람이 될 것이다. 신뢰받는 사람이란 내가 말하고 목표한 말을 반드시 이루어낼 것이다. 이런 사람이 되기로 저는 결심을 했어요. 여기서 스폰서와 한방향 정렬이 뭐인지 아십니까? 스폰서의 생각과 스폰서의 행동과 스폰서의 그런 어떤 거 있잖아요. 스폰서님이 뭐 어떤 생각을 할까? 이럴 때 어떻게 했을까? 이 모든 것까지 다 한 방향으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여기 만약에 우리 팀 미팅이야. 사장님 제 파트너예요. 여기 있다고 스폰서 한 방향 분야가 아닌데, 사장님. 여기 있어도 생각은 딴 데가 있고, 내가 아무 생각 없이 여기 앉아있으면, 그 미팅에 앉아있으면 절대 스폰서 한 방향 정렬이 아니에요. 스폰서가 뭘 원하는지, 스폰서가 왜 이 미팅을 만들었는지, 이 스폰서님 끌고 가는 방향이 뭔지, 그거를 먼저 보셔야지. 그게 한 방향 정렬이에요. 한방향 정렬 이러니까 그곳에 내가 계속 가 있고 마음은 딴 데가 있는데 머리는 딴 데가 있는데 그곳에 내 육체가 가 있다고 해서 한방향 정렬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곳에 가서 계속해서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그러면 안 나오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스폰서님은 그 그룹을 만들기 위해서 뭘 하시냐면 정말 죽기 살기로 이렇게 해요. 그 그룹을 만들기 위해서 정말 목숨 걸고 해요. 근데 본인 한 명 잘못 들어와서 그 그룹을 망쳐요. 그럼 오지 말아야지. 왜냐면 왜 남이 만들었는데 와서 남의 사업을 망쳐요? 아니잖아요. 부정적인 얘기를 누가 한다 옆에서 듣지도 마시고 맞장구 치시잖아요. 그 사람하고 말도 섞지 마세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나를 끌어내리는 사람이에요. 나이를 불문하고 철이 없어 그렇다 어려서 그렇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우리는 그런 거 없는데 어린 사람이 이 네트워크를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근데 왜 갑자기 그런 거는 그럴 때는 왜 나이를 왜 거론할까요? 아니거든요. 이미 이 네트워크를 받아들이고 이해를 했다는 거는 어린 게 아니에요. 근데 자기가 뭔가를 잘못했을 때는 항상 그래. 어려서 그래. 그게 무슨 말하고 똑같은지 알죠? 술 취해서 그래. 그게 똑같아요. 우리나라 사람 가장 반대한 게 술 취해서 그래. 어려서 그래. 몰라서 그래. 모르면 배워야지. 모르면 가만히 있던가. 맞죠? 네. 저 지금 오늘 잔소리하러 온 거 아시죠? 우리는 인간적인 감정 소모를 90%를 써요. 이게 가장 문제예요. 나의 성공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게 이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오셔가지고 뭘 하냐면 내가 어땠는데 이랬고 제가 저랬고 어땠고 나 저번에 못해갖고 그레이스 썼잖아? 어머 사장님도 그레이스 썼어? 나 이번 달에 피 쓰게 생겼어. 창피하지 않으세요? 자존심 상하지 않으세요? 저는 단 한 번도 사업이 안 된다는 소리를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레이스를 써본 적도 없지만 단 한 번도. 왜? 너무 자존심 상해서. 못하는 게 자랑입니까? 동등하게 사업인데? 사업이잖아요. 근데 왜 자기가 안 되는 걸 얘기를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 형제라인이 그 사람이랑 안 놀아요. 왜? 배울 게 없기 때문에. 앞에서는 어머 사장님 힘들지 이러잖아요. 그 팀에 가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저 사람하고 놀지 마. 왜? 못해. 배울 게 하나도 없어. 그리고 내 파트너가 딱 오죠. 그 사장님 옆에 못 가게 한다? 알죠? 왜? 배울까봐. 못하는 걸 배울까봐. 누군가 사무실에 와서 나한테 소개를 안 시켜 신규인데 그럼 생각해보세요. 나를 피하는 거예요. 진짜 끔찍하죠? 근데 신규가 왔어. 올 때마다 나한테 이 사장님은 누구고 소개를 해요. 내가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바로 판단이 나요. 정말로 그래서 여자들 많은 집단은 원래 말이 많거든요. 사람 많은 곳은 그래요. 특히 여자들끼리인데 그래요. 내가 뭐가 안 돼. 뭘 모르겠어. 입을 다물어요 그냥. 그러면 그 사람의 이미지 관리가 철저하게 돼요. 말을 많이 할수록 실수를 하는 거 아시죠? 네. 좋을 게 한 개도 없어요. 그냥 뭘 모르겠고 내가 지금 너무 괴로우면 입을 다물고 가만히 있으면 돼요. 왜? 내 이미지라도 좀 괜찮게 좀 만들어놔야지. 정말 중요해요. 그게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는지 아세요? 그런 말을 들어주는 거를 포장을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형제라는 사람.
형제라는 사랑이 아니라 나는 힘들어. 네 죽으니까 우리 같이 그만둘까? 이거예요. 같이 그만두자 이거예요. 그건 형제라는 사랑이 아니죠. 형제라인은 정말 꿈을 완전히 파괴하는 사람, 같이 끌어내리는 사람이죠. 정말 중요해요. 정말 중요해요. 스폰서의 실력을 키워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뭔지 아세요? 스폰서님 저 대면 좀 해주세요. 스폰서님 저 누구 데리고 그래 사업 설명 좀 해주세요. 스폰서님 나 할 건데 뭐 좀 티켓팅 좀 해주세요. 오랜만에 한 명 초대해가지고 신나가지고 스폰서님한테 티켓팅 해달라고. 스폰서님 대면 저 사람 진짜 잡아야 되거든요. 근데 대면 해주세요. 스폰서가 해주죠. 스폰서의 실력만 날로날로 늘어나죠. 그리고 그 데모를 받은 초대자는 뭐라고 생각해요? 그 스폰서만 찾죠. 다음부터 그 초대자가 나의 파트너 말을 안 듣죠. 왜? 초보자 같거든요. 어설프거든요. 저 스폰서가 끝내주고 했거든요. 똑같은 제품인데 저 스폰서가 뭔가 관리하면 끝내준 것 같고 얘가 관리를 해주면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스폰서는 엄청나게 실력을 키우고 있어요. 그 파트너한테. 네. 스폰서가 계속 끼고 있다 그러면은 미안하지만 스폰서가 나를 계속 끼고 있어. 그럼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그래 너는 어차피 뉴스품 사업 잘 할 것 같지도 않고 그냥 열심히 해가지고 사람이나 소개하고 가라 이거예요. 근데 스폰서가 딱 났어요. 그러면 너는 잘할 수 있어. 해봐. 네가 부딪혀서 경험하고 깨지고 엎어지고 넘어지고 성취감도 맛보고 해봐 이거예요. 근데 계속 나를 끼고 있다? 그러면 굉장히 스폰서도 그 친구가 불안한 거예요. 근데 딱 났다? 그럼 그 친구를 믿는 거예요. 스폰서의 실력을 키워주는 사람이 되지 마세요. 원칙과 일관성으로 있어야 할 자리 있으세요. 자기가 기분이 안 좋으니까 미팅이 안 나와. 너무 웃기지 않아요? 기분이 안 좋으니까 미팅이 안 나와. 그리고 아이한테는 배 아프다니까 학교 가서 저기 보건실 가서 누워있더라도 학교를 가라고. 그죠? 내가 미팅에 있어야 된다고 그러면 그냥 원칙을 가지고 가 있으세요. 내가 파트너가 있건 없고. 그게 기본 자세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내가 어느 순간 사업자의 자세로 바뀌기 시작하면서 나의 파트너가 들어왔을 때 갑자기 내 행동이 바뀌진 않아요. 나는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런 자세를 만드는 게 뭐냐면 많은 사람이 왔을 때 다 담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이게 연습 없이 갑자기 막 됩니까? 스포츠 선수들도 면전을 미친 듯이 땀을 흘리고 연습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해서 되는 건데, 그럼 갑자기 파트너가 나타나면 엉망이던 애가 갑자기 어떻게 바뀌어요? 그 버릇 어디 안 가요. 그 사람을, 와, 이 친구 진짜 괜찮네 라고 얘기하는 건 뭔지 아세요? 제가 정말로 내 파트너 중에 괜찮다고 생각하는 파트너가 있어요. 몇 년 동안 이그제큐티브예요. 단 한 번도 그 친구는 랠리 미팅을 빠진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본사 행사에 빠진 적이 없어요. 그리고 단 한 번도 책을 게을리에 하지 안 읽은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저한테 무슨 스쿨이 언제 있냐 물어본 적이 없어요. 모든 게 주도적이에요. 저는 믿어요. 그 친구는 어느 날 갑자기 정말 말도 안 되게 쏟아질 거라면 저는 믿어요. 저는 그냥 보여요. 그 친구가. 왜? 그 친구는 한꺼번에 1000명의 LOI를 넣어도 다 담을 사람이에요. 자세가 돼 있어요. 이제 그 친구는 말만 하면 돼요. 말을 너무 심하게 아껴요. 파트너들 오늘도 모닝스쿨 하자니까 몸 아프다고 안 나온 파트너 혹시라도 있을 거예요. 답답하죠. 어디 코엑스에 세미나 가자니까 너무 멀다고 안 오는 파트너 있죠. 답답하죠. 답답해하지 마세요. 그 친구는 뉴스킬 그거밖에 못 봤어요. 안타까워하세요. 미운 게 아니라 안타까운 거예요. 그 친구가 행동을 딱 보면 뉴스킬이 그렇게밖에 못 본 거예요. 저는 많은 좋은 형제라인가 분명히 좋은 형제라인이에요. 좋은 형제라인은 여기서 뭔 줄 아세요? 무조건 착하고 있는 사람은 다 착해요. 그게 아니고 정확하게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사람, 정확하게 핀업을 하고 있는 사람, 그 사람과 친하게 지내세요. 왜? 스폰서 우리 위로 6명이잖아요. 6명의 스폰서의 노하우를 배우겠어요? 아니면 정말 10,000명의 디스트리뷰터 노하우를 배우겠어요? 그죠? 좋은 사람들과 함께 두루두루 친하세요. 그래서 그 사람들 거를 좋은 장점을 하나씩 뽑아서 내 걸로 만드세요. 그것도 되게 중요해요. 그렇다고 스폰서를 놔두고 형제라니까 소통하면 또 그거는 완전 산으로 가는 거 아시죠? 그룹의 방향성을 맞지 않는 거 아시죠?
하지만 제가 뭐라고 했어요? 피업을 제대로 하고 있는 좋은 형제나이가 비즈니스를 제대로 하고 있는 사람과 그렇게 좀 두루두루 이렇게 같이 어울렸으면 좋겠어요. 아주 편파적인 분이 있어요. 막 자기 그 파트너 같은 거. 그리고 파트너가 다른 사람 얘기하면 난리 나. 너 무슨 말 했어? 저 사람 왜 다녀? 뭐가 불안한 거지? 그죠? 고민 끝이죠. 죽겠죠. 애지랑이 나온다고 하는 도대체 어떻게 할지 모르겠고 남들은 막 월 1억을 얘기하고 월 1,000을 얘기하고 뭐 이런데 그 감도 안 오고 저는 항상 매번 새로운 신제품을 런칭할 때마다 이런 마음이었어요. 그런 마음이었어요. 왜냐면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야? 뭐야 저게? 맨날 이랬어요. 근데 그건 어느 순간 깨달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신제품 런칭할 때 여기 막 미쳐있잖아요. 저는 항상 미친 척을 했어요. 내 마음에 진짜 안 미쳐요. 지금 그런 애지랑 미를 가지고 안 미칠 수 있어요. 근데 그거 막 죄책감 느끼지 마세요. 내가 바본가 이러지도 마세요. 아니 안 미쳐지는 걸 어쩌라고. 그래서 여기 오면 같이 미친 척을 하잖아요. 그럼 집에 갈 때 훨씬 집에 갈 때는 엄청 맨정신이잖아요. 그래서 안 미쳐도 그 안 미쳐지는 걸 어떡하라고. 맞잖아요. 네. 저는 그런 게 너무 많았어요. 안 미쳐지는 거 어떡해요? 애지랑이 나와서 저는 안 미쳐지는 거 어떡해요? 왜냐면 그게 감이 안 오는 거 어떡하냐고. 가슴이 못 뛴다는데 도대체 나는 남자친구를 사귈 때도 가슴이 안 뛰어봤거든요. 또 어떻게 그 가슴 뛰는 게 뭐야 도대체? 저는 그런 가슴 뛰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제가 정말 미쳤죠. 애지랑이를 처음으로 가슴이 뛰어요. 솔직하게 말하면 괜찮아요. 네. 왜? 내 파트너가 가슴 뛰면 돼요. 내 스폰서님 가슴 뛰면 돼요. 그냥 거기에 같이 따라가면 돼요. 근데 미친 척을 좀 해줘야 돼 같이. 너무 생뚱맞고 혼자 그렇게 멀쩡한 정신이 있으면 안 되거든요. 고민도 크시고 정말 잠도 안 오고 어떻게 해야 될지 막 고민만 크실 거예요. 근데 뉴스키는 이제 에이지락이 시작했잖아요. 그죠? 에이지락이 잘 하시다 보면 이걸 경험 삼아 그 다음부터 더 잘하게 되고 그 다음부터 더 잘하게 돼요. 하지만 분명히 에이지락이도 누구나 성장을 해요. 크게 성장하든 작게 성장하든 멈춰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을 거예요. 사람들. 고민이 크시면은요 보상도 커요. 엄청나게 커요 사람이. 그래서 내가 죽을 것 같다 그러면 나한테 엄청나게 이제 뭔가 오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세요. 제가 항상 고민이 클 때마다 그랬어요. 스트레스가 엄청날 때마다. 근데 저는 스트레스를 너무 받잖아요. 그럼 그 스트레스가 에너지가 돼요. 어떻게 에너지가 되냐면 오기로 발동을 해요. 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건 뭔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뭔가 하지 않으면 절대 스트레스를 받을 수가 없어요. 애기들은 아무 짓도 안 하니까 고민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세상 편하겠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네. 걔네들은 아무 고민, 걱정, 스트레스가 없어. 그 단어를 자체로 몰라요. 근데 우리는 뭔가 스트레스가 있다는 거는 내가 뭔가를 해결할 문제가 있고 내가 뭔가를 큰 일을 알아버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왜 그런 걸 알았는데 누군가는 스트레스 받고 누군가는 스트레스 안 받아. 그건 뭐냐면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건 나는 이거를 뭔가 일을 해보겠다 결심을 했다는 거예요. 그 결심을 하는 순간 스트레스가 작동을 해요. 그걸 왜 스트레스라고 해요? 그건 스트레스가 아닐 수도 있어요. 내가 이걸로 뭔가를 해봐야지 딱 결심하는 순간 그거를 나는 스트레스로 인지를 하는데 그건 스트레스가 아니라 드디어 나는 발전하고 있구나. 나는 드디어 뭔가 지금 가동을 시켰구나 나한테. 내가 새로운 에너지를 가동시켰구나. 내가 새로운 걸 하려고 하는구나. 내가 새로운 행동을 하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시면 있잖아요. 정말로 어떤 일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정말 신기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나 해결 능력이 있어요. 미비하고 이 차이는 있지만 해결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스트레스를 즐기세요. 저는 스트레스 받을 때마다 이제는 그 뉴스킨을 오래 하잖아요. 그러면 엄청나게 이상한 사람, 세상에 이상한 사람 다 만나잖아요. 우리처럼 이상한 사람 만나는 정말 희한하지 않아요? 직장 다닐 때 그 직장인이 다 있잖아요. 그 친구 몇 명. 전 세계에 이렇게 많은 인구가 있는데 이 서울에서 우리가 알고 지낸 사람 거의 고작 한 20명 그렇게 살다 이렇게 쭉 가잖아요. 근데 뉴스킨을 하게 되면 수천 명을 만나잖아요. 근데 수천 명이 다 틀려. 그러니까 얼마나 다양하고 얼마나 재밌습니까? 막 꼴들을 할 때 저는 그래요. 이번에는 어떤 또라이가 날 기다리나. 왜냐하면 제가 또라이기 때문에 또라이 찾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멀쩡하다는 그런 치시예요. 그 사람이 약간 똘끼가 있어야 저는 좋아요. 해볼만 하거든요. 네, 창의적이거든요. 뭔가 계속 안에서 꿈틀거리고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살다가 사람이 왜 세월을 거슬러?
이렇게 살다 되는 거지. 주름도 생기고 해야 되는 거지. 그러면서 왜 계속 거울 보시면서 주름을 펴시나? 사람은 그렇다는 거지. 그런 사람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솔직하지가 않잖아요. 네. 진짜 그런 게 있어? 아, 진짜 하루라도 젊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들은 뭔가 꾸미고 욕망 있는 사람이에요. 대화를 해보면 딱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찾기 게임이기 때문에 너무 재밌어요. 엄청, 어떨 때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있는지 그 궁금해서 꼴들 하러 들어가요. 정말 재밌는 것 같아요. 나와 다른 사람을 만난다는 거. 그거를 게임처럼 즐겼으면 좋겠어요. 저 사람이 나를 거절했다고 자꾸 그러는데 거절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냥 뉴스킨이에요. 그래서 됐어요. 그런 거예요. 자, 껌 드실래요? 아니요. 이거하고 똑같아요. 그거 똑같다고요. 짜장면 집이 많아요. 나는 맨날 이 A라는 집에만 먹어요. 근데 B라는 집에 가자, 저기 가까웠더니 아니 싫어. 난 여기 게 제일 좋아. 한 브랜드만 계속 고집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리 B라는 집에서 나는 알지. B라는 집에서 A라는 이 집에서 좋은 원료만 쓰는 걸 알지. 정말 천연 재료 쓰는 거 알지. 근데 이 친구는 이미 그 집에 매니아한 걸, 입에 딱 맞는 걸. 근데 우리는 계속 그러죠. 저 화장품을 써봤어. 이러면서 계속 바꾸기를 원하죠. 그 화장품에 좋은 거를 부각시키시고 저는 그 중에서 그 화장품에 없는 거를 저는 하나를 집어넣어요. 그래서 맛보게 하는 거예요. 아이한테 뭘 줄 때, 이유식을 줄 때 어떻게 해요? 야채 정말 싫어하죠. 요만큼 한번 먹어봐. 되게 신기해요. 한번 먹어봐. 이것만 딱 하나 먹어봐. 이렇게 하고 시작을 하잖아요. 그건 똑같은 거예요. 논쟁의 대상이 아니에요. 소비자나 누구나 논쟁의 대상이 아니에요. 이해의 대상이에요. 이해를 시키시면 되세요. 진심을 말하시면 되시는 거예요. 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나는 누군가의 스폰서이면서 파트너이면서 형제라인이에요. 나의 모습만 보시면 되세요. 저는 제 모습을 생각을 해봐요. 우리 스폰서님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나의 파트너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형제라인들은 그렇게 봤을 때 사람들은 그렇게 하기 때문에 다들 착한 병에 걸렸어요. 거절하지 못하고 부탁을 하면 거절하지 못하고 남일하다가 끝나고 자기 시간 하나도 없고. 사연이 여기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가장 좋은 파트너와 가장 좋은 스폰서와 가장 좋은 형제라인은 핀이 가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성장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사장님. 제가 내 부탁을 안 들어줬어. 우리 스폰서님 대신 데모를 안 해줬어. 아주 나빠. 이게 아니라고요. 성장하는 거, 내가 갈 길을 미리 보여주고 이 뉴스킬로 성공하는 거를, 성장하는 걸, 점점 나아지는 걸 보여주는 게 최고의 나예요. 그것만 하시면 되세요. 제가 인간적인 감정 소모하지 말라고 그랬죠. 그런 거 절대 하지 마세요. 결과치가 새로운 열정을 창출하죠. 결과가 없으니까 자꾸 힘이 빠지죠. 결과는 하루 사이에 나오지 않아요. 데모를 했어요. 단 한 개의 제품이 안 나갈 때 있어요. 힘이 빠지죠. 하지만 즐겁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사든 안 사든 내가 뉴스킨이 이렇다는 걸 알려줬잖아요. 그 사람한테. 그리고 그 무거운 대본감이 조금 가벼워졌잖아요. 그 사람 덕에. 저는 그게 너무 좋았어요. 처음에 초창기 때 다 새 거잖아요. 새 거니까 너무 무겁잖아요. 그래서 데모를 하면 나가잖아. 나 조금씩 쓰니까 막 너무 좋더라고요. 네, 좀 가벼워진 것 같고. 네, 저는 그냥 좋았어요. 그리고 연속하게끔 얼굴을 내밀려준 그 사람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하지만 결과가 나와야 재밌죠. 근데 그 결과는요. 그 결과를 배가시키기 위해서 어떠냐면 한 3번 갔을 때 한 번 결과가 나오고 한 5번 물을 두들겼을 때 한 번 그 사람 초대가 되고 몇 번은 뭐 이렇게 캔슬한 다음에 한 번 초대가 되고 이랬을 때 어때요? 더 기쁘죠. 예, 성취감 진짜 커요. 이거구나. 그건 뭔지 아세요? 어떤 거절의 경험과 성취감을 동시에 맛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절의 경험이라든가 사람이 자꾸 이렇게 내가 처음 하자마자 수락하지 않았잖아요. 그런 거를 자꾸 경험함으로써 내가 성장을 해요. 어떻게 성장을 하냐면 나의 눈빛과 나의 말하는 것과 나의 생각과 나의 행동이 성장을 해요. 내가 처음에 사람한테 다가갔을 때 초기 때는 생각해보면 너무 촌스럽잖아요. 그 모습이. 너무 미숙하잖아요. 그 모습이. 너무 세련되지 못하잖아요. 그 모습이. 근데 그런 나를 거절하게 했던 부분들로 인해서 내가 점점 세련되지는 거예요. 사람들. 그래서 마침내 내가 그 어떤 거절을 당했던 사람으로 인해서 세련되고 다듬어져서 누군가를 딱 선택했을 때 그 사람이 오는 거예요. 다듬어진 나를 보고. 즐기세요. 저는 맨날 그래요. 거절하면 그래 내가 남자 지금 4번째 남자한테 거절한 거 내가 지금 받았어. 5번째 남자한테 거절한 거 받았어. 그렇게 그냥 그 놀이를 하세요. 거절해도 싸. 나는 그 수만 한 100명을 거절했잖아.
네, 그렇게 합니다. 참고로 저희 신랑한테 제가 결혼하자고 했어요. 15년을 사귀었어요. 제가 결혼하자고 했어요. 그래서 저기 미안해요. 일을 하다 보면 멈출 때가 다반사예요. 성장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멈출 때가 다반사예요. 멈출 때가. 네, 멈출 때는 뭐냐면 나의 모습을 보라는 거예요. 자, 네가 여기서 딱 멈췄어? 너는 여기서 더 성장을 할 건데 이 상태로는 이 모습으로는 성장을 할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너는 지금 이 멈춘 이유가 뭐냐면 너를 점검해. 너는 더 멋지게 성장할 거거든. 반드시. 근데 여기서 너가 지금 점검할 타이밍이야. 다시 내가 지금 멈췄다면 성장할 때 내가 어떤 걸 했지를 다시 뒤돌아봐서 생각해보세요. 그때 나는 누구보다도 부지런하고 정말 활기 있고 정말 겸손하고 했을 거예요. 근데 성장을 어느 정도 하니까 내가 그런 것들이 살짝 변질이 됐을 거예요. 그래서 나를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고 다시 만들고 스폰서님한테 내가 지금 뭘 잘못하고 스폰서님 한눈에 다 보이거든요. 완벽하게 다 보여요. 저는요 우리 파트너가 집에서 뭘 하고 있는지 다 상상이 가요. 왜냐면 그 친구 딱 상상이 가요. 그 친구가 낮에 했던 행동이나 이거 보면 딱 알아요. 정말로. 그게 옛날에 우리 스폰서한테 말할 때 진짜 희한하다. 말도 안 돼. 이랬거든요. 근데 무서워요. 그게 왜 보이는지. 그거 안 보였으면 좋겠어요, 제가. 네, 그게 다 보여요. 이럴 때 스폰서님 상담하세요. 내가 뭘 잘못하고 있죠? 뭘 잘못하고 있죠? 라고 상담해야 되는 거 아시죠? 근데 이럴 때 상담을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내가 너무 힘들고요. 여기 신세한 산으로 온 게 아니에요. 자기 넋두리 들어주는 데가 아니에요. 회사에서 힘들 때 상사한테 사장한테 가서 내가 너무 힘들고요. 그럼 나가. 근데 왜 나는 그 200만 원, 300만 원 갖고 다닐 때 회사에서 그것을 못하고 하라는 대로 했잖아요. 있는 대로 스트레스 받으면 욕을 하면 사람이 했잖아요. 근데 왜 여기서 성공하겠다는 사람들 와서 계속해서 징징거려요? 뭐 어쩌라고. 성공하겠다며 마음을 단단히 드세요. 너무 앞뒤가 안 맞잖아요. 직장 다닐 때는 사람들 다 잘릴까봐 변정공부 했으면서 여기 와서는 왜 성공하겠다는 사람들이 왜 징징거리냐고. 징징거리지 마세요. 자존심 상하게. 저는 제가 안 된다는 걸 표시가 나는 순간 저는 자존심 상해서 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안 되는 나랑 누가 사업을 해요? 안 되는 나랑 누가 사업을 하냐고. 못하는 나한테 누가 소비자가 제품을 사주냐고요. 항상 장담하세요. 나는 어차피 성공할 거니까. 지금 성공 단계에 가고 있는 과정이니까. 잘 될 때는요, 겸손하세요. 조용히 사업을 확장하세요. 네. 또 여기서 자꾸 돈만이 들어가면 망해요. 어떻게 말하는지 아세요? 나는 계속 승승장구할 수 있는데 내 파트너가 많아. 왜? 많은 형제라인들이 야, 저 스폰서 완전 그만하잖아. 그러면서 우리 파트너를 돕지 않아요. 엄마가 믿으면 자식도 믿죠? 똑같아요. 자존심으로 가세요. 의리로 가세요. 저는 티벨트를 의리로 갔어요. 우리 스폰서님이 가라고 그래서 가겠다고 해서 가겠다고 괜히 말을 뱉어놓고 미치는 줄 알았어요. 가는 거. 저 하루에 대본을요 7개씩 했어요. 주일날은 4개 했어요. 거의 단 하루도 안 빠졌어요. 대본을 얼마큼 많이 했냐면 제가 한 5년 동안 한 대본과 그만이 안 갔어요. 엄청나게 대본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마지막 달에 티벨트 할 때 힘들다고 하잖아요. 저는 갈수록 너무너무 쉬웠어요. 왜냐면 알아서 다 끝나버리더라고요. 대본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3개월, 2달 정도 대본을 미친 듯이 하잖아요. 그 다음부터 소개가 미친 듯이 들어와요. 뭐가 됐든 하셔야 되잖아요. 내가 하기로 했잖아요. 다단계 하다 그만둔 사람은 되지 마세요. 보험하다 그만두면 보험하다 자기가 그만뒀잖아. 이런 얘기 절대 안 해요. 근데 뉴스킨 하다 그만두면 저 사람 뉴스킨 하다 그만뒀잖아.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꼭 뭐라고 하면 다단계 하다 그만뒀잖아. 살면서 다단계 하다 그만둔 사람의 꼬리표는 달지 마세요. 이상한 게 아직까지는 다단계 하다 그만둔 사람이 가장 부끄러운 꼬리표 같아요. 그게 사회통념인데요. 그래서 그걸 해내셔야 돼요. 저는 그거 듣기 싫어서 해내요. 평생을 그렇게 그런 말 듣고 싶지 않아서 가족한테, 남편한테, 아이들한테. 아이들한테도 그렇게 말을 해요. 저희 동네 아메하다 그만둔 사람이 있어요. 쟤네 엄마 아메하다 그만뒀잖아. 아니 왜 엄마? 애기 엄마까지 얘기하면 애기 이름까지 얘기하면 좋게 말해요. 그러면 제가 딱 느꼈어요. 아 내가 그만두면 저기 홍준이 엄마 다단계 하다 그만뒀잖아. 이렇게 말을 하겠구나. 제가 생각했어요.
그래서 자존심이 됐든 의리가 됐든 용기가 됐든 뭐가 됐든 하신다고 했으면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해내셔야 돼요. 근데 솔직히 지금 뉴스키 지금 들어와서 그만둔 사람 없잖아요. 바보가 아닌 이상. 이 비전을 보고 어떻게 그만둬요? 절대 못 그만두죠. 그러려면 못 그만둘 거면 괴로운데 왔다 갔다 여기서 막 하지 말고 그냥 가시라고 하시라고. 그냥 하시면 되시는 거예요. 근데 하는데 내가 명단이 없어. 명단을 만드셔야 되고 조금의 용기가 필요해요. 근데 그 용기는 가만히 생각하면 용기가 아니에요. 당연히 내가 한 일이에요. 그동안에 안 해봤던 일이기 때문에 네트워크가 조금 생소하고 조금 이상한 건 있어요. 근데 내가 이상한 걸 하겠다고 왔잖아요. 내가 이상한 걸 하겠다고 왔잖아. 그죠? 그래서 이 네트워크 하는 사람들이 우리끼리 얘기를 해보면 다 범상치 않잖아. 이거 4차원이고, 아무튼 우리는 이 네트워크 외에는 다른 거를 못할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그래서 하기로 내가 이상한 거 하기로 했으면 그냥 이상한 짓 해가지고 이상한 걸로 성공해보세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정말로 그룹의 시간을 빼앗지 말란 말이 저는 진짜 이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사장님들이 오시면 사장님들의 스폰서와 형제라니까 그 위에 스폰서와 그 위에 스폰서가 다 도와요. 근데 이걸 하다가 그만둬. 그 사람들의 시간을 다 합산을 해보세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의 시간을 다 빼앗고 가는 거예요. 도와준다고 하니까 착각을 하세요. 끼고 다니면서 어디 다니는 게 아니에요. 그 친구가 잘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주고 그 친구가 잘할 수 있도록 강의를 해주고 그 친구가 잘 옆에서 트레이닝을 해주고 이런 거예요. 자기 경험담을 얘기해주고. 근데 그게 뭐예요? 다 시간이 할애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이렇게 하고 흐지부지 안 해. 그 사람들의 시간을 소문들이자 이 사람은 다 빼앗고 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되지 말라는 거죠. 절대. 지금은요, 더 데몬하실 때예요. 더 초대하실 때예요. 무조건 데몬하실 때예요. 에이즈랑 미가 나오고 뭐가 나오니까 이제는 엄청 우리가 더 생각이 더 넉셔리해졌잖아요. 생각이 더 갑자기 우리가 더 막 목에 기부스를 더 하잖아요. 뉴스킨도 문제야. 말도 안 되는 제품을 자꾸 내놓고 엄청난 제품 내놓으니까 우리가 자꾸 기고만장했어요. 그래서 이게 정신이 기고만장해져야 되는데 이 육체까지 기고만장해가지고 고개가 어떻게 이렇게 안 되잖아요. 어깨에 뽕이 마냥 올라가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게 골라. 뉴스킨을 쓴 사람은 골라. 그리고 이제 싫다고 그러면 쓰지마. 네가 손해지 내가 손해야. 뭐 내가 손해지. 왜 얘가 손해야? 내가 손해지. 소비자 못 만들면 내가 손해지. 우리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지금요, 저는요, 데몬 어떻게 그렇게 많이 하는지 궁금하시죠? 네. 저는 소개를 기가 막히게 받아요. 소개를 어떻게 받는지 아세요? 한 명만 소개해주세요. 딱 한 명만. 지금 쓰고 있는 거 뭐가 제일 좋아요? 인앤서. 인앤서 쓸 사람 딱 한 명만 해주세요. 18,000원 쓸 사람 딱 한 명 너무 쉽죠? 그럼 그 한 명을 소개하는데 반드시 제가 데모를 할 거예요. 그게 우리 회사의 룰이에요. 부담스러워서. 아니요. 안 그러면 나 잘려요. 그 사람들 뭔지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데모를 해요. 그럼 그 사람들 되게 좋죠. 인앤서 하나 타요. 인앤서 한 3, 4일 쓰면 좋은 거 알죠? 전화를 해요. 써보니까 어떠세요? 되게 좋죠. 네, 그 인앤서 쓸 사람 딱 한 명만 해주세요. 그럼 그 사람이 또 인앤서 쓸 사람, 18,000원 쓸 사람 소개를 해요. 또 데모를 해요. 한 3명만 거쳐가면은 풀 제품이 다 들어요. 제가 정말 7월 달에 한 집에서 너무 미안하게 한 명이 650만 원. 그렇게 소개 받아간 사람이에요. 인앤서 하나가 연결이 됐어요. 사장님 그거 안 왔어요. 소개해주세요 이러잖아요. 그럼 뭘 소개해줘? 또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나는 쓰는데 내 주변에 이렇게 비싼 거 쓸 사람 없어. 풀제품 쓸 사람 없어. 이렇게 생각하니까 아예 해줄 생각을 안 해요. 근데 그 중에 딱 찍어요. 뭐가 제일 좋아요? 스크럽. 그럼 스크럽 하나 쓰죠.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심지어는 저희 소비자들이요. 소개 한 번만 해줘. 언니 나 촬영해줘. 그랬더니 야, 너 블루다이몬드라며. 너 성공했어. 아니 언니 나 망했어. 망했어. 왜 망했어? 아무튼 망했어. 그러니까 나 다시 해야 되니까 소개해줘. 막 소개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TV를 켜고 언니 덕분에 TV를 켰다니까 망했는데 글쎄 됐어? 망했는데 그냥 됐어. 지금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마시고 어떻게든지 대본하시고 어떻게든 초대하세요. 초대도요. 저 복잡하게 안 해요. 저는. 제품 언니가 쓰는 제품인데 한번 들어볼래? 데몬 강의 있는데 VIP만 초대하는데 들어볼래? 데몬 스쿨에 다 VIP인 줄 알아요. 자기도 VIP 다 VIP. 갈바니 스쿨인데 VIP만 와. 올래? 그럼 와요.
여기 VIP 되게 많다 막 이래요. 완전 다 이거 VIP냐. 심지어는 강사가 뭐라 그래 사장님들 이러잖아요. 혼자 엄청 좋아. 그렇게 초대를 해요. 보여주는 강의가 있고 모든 게 보여주는 강의잖아요. 병원 강의를 보여주고 갈바닉을 보여주고 사업을 보여주고 제품을 보여주고 다 보여주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갖다 나랑 같이 꼭 성공하자 이러니까 힘든 거예요. 갑자기 성공할 생각도 없고 성공한 게 남일이고 아무 생각 없는데 갑자기 성공하자 막 이러니까 부담이 엄청 스러운 거예요. 왜 모든 다단계 하는 사람들은 미끌지 그렇게 해요. 나랑 같이 성공하자. 특히 정상에서 만나다 제발 그 얘기 좀 하자. 너무 싫어. 그냥 우리 정상에서 만나보세요. 도대체 어디 정상? 그냥 뭐가 어떤 게 하고 싶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뭐 나는 이렇게 알았어. 딱 100만 원 더 필요하지. 내가 딱 100만 원 버는 거만 절대 100만 원 넘지 않을 거야. 100만 원 넘는 거 하기. 난 엄청 부담스럽지 않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막 풀어요. 그리고 와서 듣잖아요. 그러면 점점 지가 갑자기 100만 원 벌고 싶어 했다면서 막 1000만 원을 막 갑자기 애프터 할 1000만 원을 내요. 그래서 여기만 안 쳐놓는다. 안 쳐놨는데 안 하겠다는 어쩔 수 없어요. 뭐 본인이 자신이 없는 거. 본인이 그냥 그렇게 가난하게 살고 싶어. 자기 아이들이 가난하게 살고 싶어. 그렇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사람은 진짜 나는 힘들어도 뭔가 이제 내 노후라든가 내 자식이라든가 편하게 진짜 책임감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을 안 쳐놓는 거예요. 근데 선행을 가지고 계속 명단을 가지고 돌리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힘든 건 딱 하나예요. 명단이 없는 거. 소비자 명단, 사업자 명단, 명단이 없는 거 딱 하나예요. 모든 문제는 올바른 소통과 꼴을 먼저 해결돼요. 꼴을 보세요, 꼴. 근데 그 꼴을 못 봐서 싸우죠. 저라고 왜 이상한 소비자 없고 이상한 파트너 없겠어요? 다 알아요. 근데 저는 말을 하지 않아요. 왜? 그냥 그 꼴 잠깐 봐요. 모르니까 그럴 수 있고, 지가 안 되니까 그럴 수 있고, 그냥 잠깐 보면 돼. 우린 잠깐 그걸 못 보고 이렇게 싸우잖아요. 사장님 어쩌다다다다 이렇게 하면서. 소비자한테도. 그냥 잠깐 그 꼴을 봐요. 그러면 그 친구가 바로 돌아와요. 네, 바로 깨달아요. 이 일은 그런 일이거든요. 이 일은 내가 경험했던 거 똑같이 경험해요. 제발 안 좋은 거 경험 안 했으면 좋겠는데 똑같이 경험해요. 참 희한해요. 어쩔 수 없어요. 이게 그 과정인가 봐요. 나 내 파트너가 이것만 안 했으면 좋겠다. 이건 나 너무 괴로웠거든. 이 경험. 근데 내 파트너가 똑같이 경험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갑자기 좀 봐주세요. 소비자도 마찬가지예요. 나한테 막 뭐라고 하잖아요. 모르면 그럴 수 있어요. 그냥 죄송하다고 진짜 내가 몰랐다고 다시 배워서 오겠다고 그냥 그렇게 하세요. 근데 그렇게 말하기가 너무 자존심 상하죠. 그건 자존심 상한 게 아니에요. 아마추어죠. 프로는요 사과할 때 확실하게 사과를 해요. 그리고 다시 정확하게 가서 알려줘요. 예, 근데 아마추어는 그렇게 안 해요. 전화 안 받았고 카톡 치고 소비자가 난리치는데도 버려요. 제가 콜드하다 많이 봐요. 엄청 주워요. 쉽게 말하면. 뉴스킨 뭐 제품은 좋죠. 사람이 싫죠. 이렇게 다 놀래요. 어떻게 하냐고. 뉴스킨 제품 말고 안 쓸 수 없어요. 단지 사람이 싫어서 안 쓰는 거지. 예. 사람이 싫어서 안 쓰는 사람 너무 많아요. 똑같아요. 그 친구가, 그 파트너가 뭘 몰라서 이 사람이 싫어서 가는 거 있잖아요. 정확하게 말하면 그 사람이 싫은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이 싫어서 간다고 하잖아요. 그때 잠깐 참았어야 돼요. 스폰서도. 사람이 싫은 게 아니라 본인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이상한 짓을 하는 건데 스폰서는 거기서 계속 뭐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어떤 그 정확 과정이 없이 그냥 떠나는 거예요. 그러면 내 파트너가 그렇게 떠나면 뭘 해요? 그 친구가 성공할 수 있고 그 친구도 충분히 잘 살 수 있는데 그 기회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를 위해서 잠깐 참아보세요. 그럼 그 친구는 그 기간을 통해서 자기가 다음에 깨달아요. 이때는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그러면서 스폰서인 나는 또 성장을 해요. 이런 계속해서 이렇게 이건 이런 일이구나. 하는 일이구나. 견디려고 처음 초반에 얘기했잖아요. 그 견디라는 게 그게 다 포함된 거예요. 화가 없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성격 없는 사람 없잖아요. 그죠? 이렇게 성격대로 하시면 안 돼요. 잠깐 참으셔야 돼요. 내가 멈추면 같이 멈춰요. 이거는 아주 귀신같이 멈춰요. 조직이 시끄러우면 내가 멈춰있는 거예요. 조직이 재밌어요. 대다수가. 그러면 그 스폰서가 성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나와요. 뭔가 말이 많아. 그러면 거기 다 멈춰있는 거예요. 왜? 이 일은 돈이 안 되면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돈이 되면 갑자기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우리 스폰서님 그러면 난리 나잖아요. 근데 돈이 회수되면 갑자기 스폰서 사고 싶잖아요.
단체방에 얼굴도 안 보이잖아요. 점도 안 찍잖아요. 그런 사람 나와요. 그러면 바보가 아닌 사람 다 알아요. 아이고 얘 뭐 안 되나 보다. 근데 자기가 잘 되잖아요. 그럼 댓글을 수심하게 날리잖아요. 수심하게. 애기처럼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감정을 들키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내 1대 찾는데 80% 힘을 쏟으세요. 나는 파트너를 가질 거야. 가지긴 뭘 가져요. 가질 능력 안 되기는. 무조건 나는 1대를 찾는 거예요. 나의 파트너를 가지는 거는 조직이 알아서 해요. 스폰서들이 알아서 해요. 나는 무조건 가는 거예요. 가서 보여주는 거예요. 파트너한테 단지 딱 하나 보여주는 거예요. 성장하는 거 보여주는 거 이상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게 최고예요. 내 파트너가 멈춰있다? 그럼 뭐 하면 되는지 아세요? 새로운 파트너를 리크루팅 하세요. 그 새로운 파트너가 내 파트너를 움직이게 할 거예요. 내 스폰서가 멈춰있다? 그럼 내가 핀이 가세요. 그럼 우리 스폰서님 미친 듯이 할 거예요. 왜? 창피해서. 파트너가 핀을 초월해서 미친 듯이 할 거예요. 어깨동무하고 하는 일 아니에요, 이 일은. 네 한 명 리크루팅해서 나 한 명 리크루팅. 우리는 꼭 같이 가면서 이렇게 성장하자. 없어요. 그런 거. 그 둘은 그랬다 쳐. 데뷔 오는 파트너도 무슨 죄야? 무슨 말인지 알죠? 보여줘야지. 보여줘야지. 먼저 막 가는 걸 보여줘야지. 그거밖에 없습니다. 습관을 만드세요. LOI 넣는 것도 습관 만들고 스폰서와 상담하는 것도 습관이 되고 긍정적인 생각 습관이 되고 다 습관을 만드세요. 습관을 만드세요. 그냥 저는 LOI를 습관적으로 넣어요. 그 사람이 통과를 하든 안 하든 습관적으로 넣어요. 왜냐하면 습관이 돼야 돼요. LOI 넣는 게 습관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습관이 너무 안 되다 보니까 LOI를 넣어야 되는데 까먹죠. 그리고 어카운트맨 전화하잖아요. LOI를 넣었는데 안 넣었다고. 얼마나 LOI를 넣는 걸 까먹었으면 오랜만에 넣었으면 LOI를 까먹어요. LOI는 습관이 돼야 돼요. 스폰서와 상담은 습관이 돼야 돼요. 스폰서와 상담할 때 분명히 말하죠. 레그표를 그려가지고 와서 나는 어떻게 할까요? 좋은 얘기만. 나는 어떻게 할까요? 라만 하세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안 돼요. 이게 하지 마세요. 모든 스쿨에서 자기 본인이 내가 뭘 해야 되는지 배웠잖아요. 스폰서한테는 내가 어떻게 할까요? 이 부분에서. 그 얘기만 하는 거예요. 저희 위에 상위 스폰서님은 부정적인 얘기하면 바로 일어나세요. 그런 부정적인 왜 저한테 가세요? 굉장히 처음엔 섭섭했어요. 근데 그걸 알았어요. 그 이후에. 내가 스폰서 기를 빼고 있구나. 스폰서 기를 빼면 조직이 다 기가 빠지겠구나. 그 수장의 기를 빼서 좋을 게 뭐 있어요? 조직 전체가 기가 다 빠져요. 스폰서의 기를 한없이 올려놔야지 그 사람이 리크루팅 해왔을 때도 뭔가 한없이 기를 주는데 빼놓고 누군가를 데리고 와. 그리고 옆에서 또 시켜. 스폰서는 이 얘기 꼭 해주세요. 그럼 지가 하지. 애프터까지 시켜, 스폰서한테. 이 얘기 꼭 해주세요. 옆에서 가요. 자기가 해야지. 좋은 것들을 습관화시키세요. 그리고 하루를, 자, 제가 팀일 때 이거 너무 부럽대요. 너무 부럽대요. 그냥 겉모습은 너무 부럽죠. 그 사람이 어떻게 시간을 보내고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면서 그 사람의 행동을 어떻게 했는지를 부러워하세요. 그리고 그걸 복제하세요. 그 결과치를 놓고 부러워하지 마시고. 어떻게 해서 갔어요? 하루에 몇 시간을 일했어요? 저 이렇게 물어본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너무 좋겠다, 너무 좋겠다, 너무 좋겠다, 너무 좋겠다, 너무 좋겠다. 좋겠다만 하니까 그 사람은 큰일 났네, 이 친구 성장 못하겠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죠. 스폰서님, 하루에 데모 몇 개 했어요? 하루에 몇 시간 일했어요? 어떻게 행동했어요? 동선은 어떻게 잡았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불안했어요. 큰일 났다. 왜 그걸 안 물어보지? 좋겠다고만 하지? 그 사람이 누가 잘 되고 있으면 형제라인도 마찬가지에 막 여기 스타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럼 가서 사장님 부러워요, 사장님 팬이에요 이게 아니라 사장님 하루에 몇 시간 일하세요? 도대체 어디를 가세요?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게 궁금해야지. 그 성공자가 사진 찍어서 뭐 하십니까? 맞잖아요. 그 사람의 행동과 그 사람의 머릿속에 확 빼앗고 나한테 바꿀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대다수가. 이제부터 그렇게 하세요. 어떻게 하셨어요? 그래서 소비자 관리를 어떻게 했어요? 사업 설명 키포인트는 뭐예요? 사장님이 어떻게 그렇게 초대를 잘하세요? 이런 걸 자꾸 물어보셔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걸 안 물어. 그래서 좋겠다. 이건 아니라는 거죠, 사장님. 앞으로는 누가 성장을 했으면 그 사람의 하루에 몇 시간을 일하는지 보세요. 그러면 부끄러워질걸요? 정말로. 뉴스킨 하면 너무 나약해지죠. 다 밖에서는 뭔가 했으면서 뉴스킨 먹으면 애기가 돼가지고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징징거리는 거거든요. 저는 우리 아이들도 징징거리는 적이 없어가지고 저는 징징거리는 거 너무너무 싫어해요. 왜냐면
이 세상에 좋은 것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근데 하필이면 그 중에서 왜 징징 걸까? 너무나 많은데 왜 징징 거릴 때 사장님 보세요. 얼굴도 되게 안 이뻐. 왜 그렇게 안 이쁘게 하세요? 그냥 이런 거 있잖아요. 아들이 똑같이 들이셔서 엄마가 해줘 이러는 거하고 엄마 이거 어떻게 사고를 쳐도 엄마 이거 어떻게 하고 벌써 막 어디 밀가루 반죽한 손가락 쑥 집어넣으려고 얘가 더 이쁘잖아요. 예. 그런 거거든요. 제발 자기를 세우세요. 직장 상사한테 징징거리지 않았잖아요. 근데 여기 와서는 성공자한테 왜 징징거리냐고요. 아니 스폰서가 얘한테 올 때 사장님들 스폰서님한테 1억씩 예치하고 오셨나요? 아니잖아요. 근데 왜 갑자기 뭘 골목에 잡고 있는 거 좀 징징거리지? 그건 진짜 아니에요. 모르겠어요. 제 성격이라서 저는 한 번도 징징거려 본 적이 없어갖고 그렇게 징징거리면 저는 막 제가 그런 생각도 아예 없지만 그런 성향도 아예 아니지만 그러고 나서 돌아서면 쪽팔릴까. 왜 사람이 정신 차리면 갑자기 쪽팔리잖아요. 그리고 그럴 때 있죠. 아이씨 내가 그걸 왜 했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엄청 막 지구멍에 숨고 싶잖아요. 예, 돌아서면. 그래서 제가 말을 아끼라고 하는 거예요. 3초 만에 돌아서서 자기가 풀 거 다 풀었어. 자기는 개운해. 근데 앞에 사람은 뭐냐고. 앞에 사람 아무 죄 없이 막 쏟아붓잖아. 앞에 사람한테. 뭐냐고. 그래서 앞에 사람 길을 쫙 빼놓고 가. 아, 속 시원해. 그러면서. 제발 우리 그러지 맙시다. 철저하게 통제하세요. 포커페이스 완벽하게 하세요. 제가 인상 쓰는 거 본 적 있는 사람. 저는 아마 100년 동안 웃고 있을걸요. 그냥 항상 웃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를 쉽게 일을 하는 줄 알아요. 그게 자존심이에요. 저는 포커페이스를 기가 막히게 해요. 아, 이거는 저 어릴 때부터 그랬어요. 왜냐면 어릴 때부터 저는 내가 징징거리면은 자존심이 그냥 상하는 사람이 원래 가지고. 근데 우리 둘째가 그래요. 그래서 긍정적인 말만 해요. 부정적인 말은 절대 하지 않으면 긍정적인 말만 해요. 왜냐면 자기가 기분이 나쁘대요. 근데 여기 오면요 대본에 나와요. 아이고 저 사장님 지금 20일째인데 1000포인트 했나 보니 얼굴이 싹 나와. 네. 그리고 세상이 다 죽고 그 다음날 갑자기 누가 소비자가 온다고 했나봐. 난리가 나요. 사장님들 안녕 들어와서 갑자기 커피 드시래요? 어떻게 소민이 포커페이스 그걸 못해가지고. 자 보세요. 내가 널 뛰듯이 해. 내 표정이 파트너 한 명도 안 붙어있어요. 불안해서 어떻게 붙어있어? 그렇게 흔들리는데. 불안해서 어떻게 붙어있어? 그렇게 흔들리는데. 이 사람이 무슨 생각하는지, 이 사람 지금 상황이 어떤지 티를 내지 마시죠. 제가 티멜트 진행할 때 가장 많이 듣던 질문이에요. 사장님 티멜트 진행하세요? 얼굴이 어떻게 편안하세요? 피부는 왜 더 좋아지세요? 저 갈바닉 지금 4개월 반째 단 하루도 안 빼놓고요. 단 하루도 안, 오늘 아침에 배웠어요. 하루도 안 빼놓고요. 왜 저는 티멜트 했을 때 얼굴이 썩었다, 뾰루지가 난다, 그 소리 되게 제일 뜻이었어요. 왜냐면 많은 티멜트 진행하는 사람들이 막 얼굴이 이렇게 부어있고 각질이 있고 얼굴이 거의 도대체 뉴스크림 안 쓰시는 거. 난 절대 저러지 말아야지. 왜 말이 그렇지 반년 동안 절대 15개가 떨어지면 안 돼. 뭐 피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돼. 그게 쉬운 건 아니거든요. 그때 저는 절대 티를 안 내기로 결정을 했어요. 저희 남편은. 난 절대 티 안 내. 아무리 힘들어도. 그래서 저는 머리가 자꾸 빠져요. 어용 탈모가 지금 한 5개나 생겨가지고 이제 흑채가 엄청 좋아요. 엄청 간단해요. 그거 뿌리면 돼요. 그 대신 절대 얼굴에 티를 내면 안 돼요. 진짜 포커페이스 잘하세요. 소비자한테 그리고 소비자가 막 이런 거 있죠. 주문을 막 했는데 갑자기 이 여자가 돌아서니까 제정신이 돌아가지고 취소를 해. 그럼 어떻게 해요? 벌써 목소리가 이상해지죠? 그쵸. 부담스럽죠. 제가 생각해도 그럴 것 같아요. 제가 부담스럽게 그냥 지금 이렇게 제가 생각해도 그런 것 같으니까 그냥 관리만 더 해드릴게요. 관계 유지 계속 하셔야 되는데 갑자기 왜요? 이거 쓰셔야 되는데 아까 봤잖아요. 화장실 안 봤어요? 절대 안 된다. 모든 걸 감정이나 모든 것들을 통제하는 사장님. 포커페이스 진짜 잘하는 사장님이에요. 네. 그렇게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내가 포커페이스를 못하면 그 그룹이 다 무시를 당해요. 여기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못하면 내가 힘들면 저 그룹이 힘들잖아. 그 그룹이 지만 힘들거든.
다른 사람 편하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통틀어 이렇게 말해.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사람들이 저 그룹은 항상 즐겁잖아 이렇게 했을 때 쏘는 기와 저 그룹 지금 힘들어하는 할 때 기와 완전히 틀려요. 그래서 나는 내 그룹에 내가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것까지 완벽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건 하루아침에 절대 안 나온다니까요. 하루아침에 절대 나오지 않아요. 항상 연습을 해요. 제가 제일 항상 궁금한 이건 되죠. 정지 화면 같잖아. 표정이 사진 같아, 사진. 동영상인데 사진 같아. 표정이 없잖아요. 근데 저 사람이 뭔 생각하는지. 눈도 안 깜빡여요. 저는 그래서, 저게 전략이구나. 그룹이 클수록 얼마나, 뭐 이거 아니 전 세계와 경쟁을 하잖아요. 수장을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자기 패를 일으키면 안 되는구나. 저는 그런 걸 보고 배워요. 그래서 제가 코드가 좀 이상하긴 하죠. 인정해요. 저 이랬어요. 이게 사람이에요. 이전에 또 최근에 또 발굴한 거 또 있는데 엄청난 거 있는데 이걸로 저희 그룹이 성장을 했어요. 지난달 한 달 사이에 뉴 대리점이 저한테 16개가 생겼어요. 이걸로 성공한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바뀌어요. 얼굴만 바뀌는 게 아니라 인생이 바뀌어요. 사람들이 그걸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이렇게 얼굴이 바뀌었으면 사람 그런 인생이 바뀌는 거 아닌가요? 에이지라면 어떨까요? 내가 가장 급한 것부터 해결을 해요. 180도는 대략적으로 이런 효과가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다 같이 썼을 때 누군가는 이렇고 누군가는 이렇고 누군가는 이렇게 늦게 반응이 나타나는데 에이지라면은 썼을 때 나한테 가장 급한 거 최적화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가장 시급하게 원하는 것부터 해결이 돼요. 이거 안 찍으셔도 내가 지금 어마무시한 거 엄청나게 다녔다는 거 같잖아요. 네, 엄청 뭐 말도 안 되는 거 있어요. 네, 그래서 심지어는 침수봉이냐고 물어봤어요. 제가 인스타에 봤어요. 제가 이게 어디다 줘야 되나? 카스에다 올려놓은 제가 포가세요. 정말 최적화돼서 나한테 내가 원하는 것부터 타겟으로 해서 빨리 좋아지게 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 우리가 코스 요리를 시키면 내가 싫든 말든 계속 나오는 대로 먹어야 되잖아요. 이거 그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거 먼저 찍어서 먹을 수가 있어요. 아무 코스가 뭐가 될까요? 이 A랑 B는요, 제가 소비자들한테 물어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저는 어떻게 기억하냐면, 뭐, 기존 옷부터는 막 진짜 복잡한 거 싫어요. 에이즐락의 세럼 있죠? 20만 5천원짜리. 저는 그걸 항상 들고 다녀요. 이게 제일 비싼 거예요. 20만, 요따만한 게 20만 5천원이에요. 근데 이게 3개 들어있어요. 그럼 그 가격은 60만원 넘죠? 근데 거기에 데이 나이트가, 그것도 맞춤화된 내 거가 세럼이 3개 들어있는데, 맞춤화된 데이 나이트가 다 같이 있는 5개 있는데, 그게 19만 8천원이에요.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사요? 예약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10만 원씩 예약금을 받아요. 그리고 이걸 취소하면 예약금을 돌려주지 않아요. 네. 나도 가서 시간 필요해서 설명을 하고 했잖아요. 나는 그거 다 계산을 해가지고 내 그룹의 성장과 내 핀과 내 커미션을 다 계획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내 계획을 망가뜨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 나한테 위약금을 줘야지. 이 생각 이상한가요? 저는 사업가인데 그렇게 해서 저는 받고 있어요. 사람들 에이지라미는 반드시 아무리 못해도 성장하게 돼 있어요. 아무리 어리든 내가 아무리 나이가 많든 무조건 성장하게 돼 있어요. 이거는 사람들이 다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뭐 해야 돼요? 대본해야 돼요. 무조건 대본하자고요. 뉴스키는 대본 놓는 순간 상당히 멈춰요. 저는 그냥 맨날 입에서 나오는 말이 소개시켜주세요. 나 데몬하고 싶다. 나 데몬한다. 이거밖에 없어요. 딱 집중합시다. 초집중. 몰입을 하세요. 초집중은 긴 시간 집중을 할 수가 없어요. 한 3개월 지금 집중. 그 정도는 집중할 수 있잖아요. 그죠? 우리는 집중하는 데 굉장히 길들여져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자, 6개월 집중하세요. 6개월 집중 됩니까? 안 돼요. 근데 우리는 코앞에 닥치면 집중을 할 수 있잖아요. 3개월 남았어요. 네, 초집중해서 하세요. 그래서 내가 1월 24일 날 얼마를 잡겠다는 거, 얼마를 벌겠다는 걸 딱 정하세요. 액수를 정하시라고. 왜? 그 액수는 2016년 동안 변하지 않을 거니까. 변동이 없을 테니까 그 액수를 정하시라고. 그 이하는 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액수를 지금 정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난 1월 24일 날 얼마를 받겠다는 게 정말 정확하게 정하셔야 돼요. 그리고 행동하셔야 돼요. 왜냐면 지금은 이제 팔을 뒤엎을 수가 없어요. 파트너가 와서 가고 싶어도 못 가요. 정기구매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게 기존에 했던 마케팅하고 달라요, 사장님들. 그래서 내가 감정적인 낭비를 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신 똑바로 차리시고 3개월 동안 집중하셔가지고 누군가는 월 150 받던 사람이 갑자기 매달 2016년 동안 2천만 원을 받을 거예요. 그때 계속 또 부러워하실 거예요. 지금 전쟁인데, 사장님들. 지금 전쟁이에요. 그거 하셔야 돼요. 3개월 딱 집중하시고 내가 원하는 커미션을 딱 정하시고 그걸 향해서 뛰실 때예요. 누가 꼴 보기 싫건 누가 뭐 하건 잠깐 밀어놓으세요. 그리고 1월 25일 날 가서 막 따다다다 하세요.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에요. 밀어놓으세요, 사장님들. 자기만 손해예요. 아닌 척. 사장님들 움직이지 않으시면 제가 다 할 거예요. 네, 겁나죠? 네, 제가 다 할 거예요. 저는 아침부터 밤까지 돌아다니니까. 저희 팀들은 거의 미쳤습니다. 네. 저희 팀들은 거의 미쳤거든요. 그렇게 할 거예요, 사장님들. 정말 제대로 3개월 초집중하세요. 몰입을 하세요, 사장님들. 그래서 1월 24일날, 1월 20일과 신년회를 우리는 하기로 했어요. 그냥 진짜 열심히 하고 우리 신년회를 하자. 신년회를 하는데 최고의 신년회를 한번 해보자. 네, 우린 그렇게 하기로 했거든요. 사장님들 반드시 하셔가지고 지금 싱가포르 달성하신 분도 있고 로마를 지금 진행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저는 싱가포르과 로마를 갑니다. 거기서 꼭 만나시길 바라고 사장님들 오늘도 꼭 승리하세요. 오늘도 나가셔가지고 절대 승리하셔야 돼요. 네. 땅 보고 다니시면 안 돼요. 네. 파이팅 하십시오.